청와대 앞에 한국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 국정조사 촉구와 제천 참사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생법안 처리 문제 같은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제1야당인 한국당이 좀 너무 대여 정치 투쟁에만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그 원내대표 당선되시고 나서부터 자유한국당의 대여투쟁의 선봉이 홍준표 대표에서 김 원내대표님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지적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원내대표가, 대여 협상이나 또 투쟁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제가. 그동안, 말씀하세요. 예, 제가 너무 따지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면은 원내대표면은 원내에서 투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당연히 원내 투쟁이죠. 그러니까 원내라는 것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또, 한편, 일방 독주를 또 막는 길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것이고, 네. 또는 협상과 타협도 하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때까지 우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문재인 정부나 또 집권당 민주당이 너무 물렁물렁하게 본 거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패싱하면서 밀실 거래를 이뤄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배제한 그동안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죠. 네. 거기에 제대로 한번 우리가 대응하고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야당 쉽게 말하면 원내대표 활동을 하는 것인데 네. 그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 파견 관련해서 오늘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와서 대통령 친서전하기 위한 거고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뭘 감추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오늘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에 그것도 저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 네. 이 한병도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서 자유한국당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패싱을 하면서 민주당과 또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이렇게 찾아간 거죠. 네. 그러고는 저한테 만나려고 전화를 했다. 저는 전화 받은 적 사실도 없어요. 네. 네? 이런 저급한 공작 정치나 하면서 제1야당을 국정 운영에 파트너는 고사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 이 한마디로 정권이에요. 네. 집권당이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면은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에 어떤 의혹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동안 이거는 방송 언론을 통해서 많은 또 매스컴이 지적을 하듯이 원전 수주와 함께 또 원전 운영권 확보 이런 엄청난 국익을 우리가 창출하고서도 그 뒤에 무슨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뒷조사를 하다가 UAE 그 왕정 국가에서 이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엄청난 한마디로 화가 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원전 수주와 함께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구해내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결정적인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임종석 실장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 또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본인을 상대로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소집돼서
그런 내용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이 바쁜 연말에 4일씩이나 휴가를 왜 갑니까? 예. 오늘도 본인이 나서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국가 신뢰를 위해서 이렇게 특사로서 뭐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잘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왜 본인은 나서지 않고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대변인 또 민주당 대변인 이런 사람들의 입을 내빌어서 이걸 정치 공세로 이렇게 대응하는지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몇 가지 좀 여쭐 게 많아서 일단은 그 사안은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네. 제천 참사 관련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네. 앞에 오늘 가셨을 때 제천 참사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책임자 처벌도 요구를 하셨는데 네. 유족들은 처벌보다는 원인 규명해서 재발을 막아달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럼 조금 너무 자유한국당 쪽에서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얼마 전 낚싯배 또 이 전복 사건으로 또 그 많은 생명을 또 잃었고 네. 이번에 또 이런 제천 화재 참사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렇게 많은 무고한 인명을 이렇게 우리가 희생하지 않아도 될 현장이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현장 지휘자의 안일한 판단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늘 이렇게 말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그런 정부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낼 수 있는 목소리는 그 책임자 당연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현장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거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밝혀달라는 것이고 네. 이번 소방방재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따른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책임을 진다 그랬는데 어떤 정부가 책임을 졌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데 그걸 정치적 공세로 유족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데 야당이 너무 이걸 한마디로 공격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릴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네네. 이것은 왜 그런 시각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러면 야당마저도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2층 여성 사우나는 불과 3m, 3.5m밖에 되지 않는 곳이에요. 네네. 진짜 유리창만 깨버렸으면 뛰어내려도 거기는 너무 낮아서 그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 아니에요. 네. 매트 깔고 유리창만 깨워줬으면 뛰어내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2층 사우나 안에 보면요. 하마 불길이 들어온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가스에 질식하여서 다들 유명을 달리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사안은 이런 현장 초동 대처의 미흡함, 이런 현장 지휘에 대한 책임 추궁 한번 하지 않는 게 이게 야당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건 권석창 의원이 화재 현장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니까 충북경찰청장한테 전화까지 하고 결국은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촬영이 금지된 지역까지 촬영을 하고 오고 그랬는데 이게 당에서 지시가 있어서 조사를 하러 가야 되겠다고 권석창 의원이 얘기를 했던데 말이죠. 당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더군다나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틀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까지 유족들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그 유족들의 정말 절규와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 화재의 진상을 밝혀내고 또 119 소방본부에서 제대로 된 초동 대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현장에 대해서 이미 유족들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한 정도인데 그쪽 화재 현장이 무슨 국가 기밀 보안구역입니까? 그게 당연히 그 부분에 현장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역할과 도리를 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본질이 벗어난 부분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 말 거기에 가서 화재 현장을 갖다가 뭐 우리가 은폐를 하려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화재 현장을 훼손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역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화재 현장 조사라는 게 범죄 현장 조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과학적인 조사를 위해서 현장을 잘 보존 유지하는 네네.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유족들이 거의 현장의 유리창도 깨지 못한 그런 초동 화재 진압의 대처의 문제점에 대해서 절규로서 호소를 했어요. 그 현장에 저도 유족들이 그 권석찬 합동 의원이나 당에 현장에서 우리 유족들의 절규로 그 진실을 밝혀달라는 저도 목소리 받았습니다. 많은 유족들이 기자들이 직접 기재를 들어가서 했어요.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도 했었나요? 예? 유족들이 당연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그러고 저 손을 잡고 그 화재 그 분향소에서 찍은 사진이나 화면도 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이걸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절차에서 어떻게 좀 서로 좀 불미스럽게 신경이가 있었다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뭐 적절한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저는 매도도 당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질문 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번에 다시 또 연결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그렇게 고맙습니다. 하시죠. 예, 예, 지금까지 예, 자유한국당 감사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또 한편 일방 독주를 또 막는 길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것이고 네. 또는 협상과 타협도 하는 거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때까지 우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문재인 정부나 또 집권당 민주당이 너무 물렁물렁하게 본 거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패싱하면서 밀실 거래를 이뤄내고 뭐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배제한 그동안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죠. 네. 거기에 제대로 한번 우리가 대응하고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야당 쉽게 말하면 원내대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청와대 앞에 한국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 국정조사 촉구와 제천 참사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생법안 처리 문제 같은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제1야당인 한국당이 좀 너무 대여 정치 투쟁에만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그 원내대표 당선되시고 나서부터 자유한국당의 대여 투쟁의 선봉이 홍준표 대표에서 김 원내대표님으로 바뀐 것 같아요. 뭐 그 지적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원내대표가 대여 협상이나 또 투쟁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네. 예. 근데 뭐 제가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뭐 너무 따지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면은 원내대표면은 원내에서 투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당연히 원내 투쟁이죠. 그러니까 원내라는 것은 근데 문제는 여기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결정적인 예.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임종석 실장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 또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본인을 상대로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소집돼서 그런 내용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이 바쁜 연말에 4일씩이나 휴가를 왜 갑니까? 예. 오늘도 본인이 나서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국가 신뢰를 위해서 이렇게 특사로서 뭐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잘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왜 본인은 나서지 않고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대변인. 네. 그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일단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 파견 관련해서 오늘 네.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와서 대통령 친서 전하기 위한 거고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뭘 감추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오늘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에 그것도 저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 네. 이 한병도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서 자유한국당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패싱을 하면서 민주당과 또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이렇게 찾아간 거죠. 네. 그러고는 저한테 뭐 만나려고 전화를 했다. 저는 전화 받은 적 사실도 없어요. 네. 네? 이런 저급한 공작 정치나 하면서 제1야당을 국정 운영에 파트너는 고사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 이 한마디로 정권이에요. 네. 집권당이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면은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에 어떤 의혹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동안 이거는 방송 언론을 통해서 많은 또 매스컴이 지적을 하듯이 원전 수주와 함께 또 원전 운영권 확보 이런 엄청난 국익을 우리가 창출하고서도 그 뒤에 무슨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뒷조사를 하다가 그 UAE 그 왕정 국가에서 이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엄청난 한마디로 화가 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원전 수주와 함께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구해내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